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사건 사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예, 첫 번째로 화폐 수집가와 짜고 고가에 거래되는 특정 연도 동전을 빼돌린 한국은행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화폐 수집가가 은행에 대량의 동전을 요청한 뒤 미리 공모한 한국은행 직원을 동원해서 유통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그래서 액면가보다 80배까지 거래되는 특정 연도 100원을 24만 개 받아서 이제 비싸게 되팔아 이득을 남긴 경우인데요. 경찰은 이 은행 직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기억에 그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구리를 추출해서 이렇게 뭐 범행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건 이제 구리가 그 10원짜리 동전보다 가치가 더 크니까 이제 그런 범죄가 일어났던 거죠. 근데 100원짜리는 뭐 100원 가치가 아닙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인에겐 그냥 100원입니다. 그 식당에 가서 그 100원짜리 하나로는 뭐 아무것도 못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범행에 사용된 2018년, 2019년에 제조된 100원은요. 식사 한 끼 정도는 훌쩍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요. 뒤에 보시는 2018년도 이때 제조된 100원의 양이 워낙에 적습니다. 그리고 유통된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다른 연도에 제조됐던 100원보다 그 희소 가치가 높고 동전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겁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이런 2018년도 100원 동전의 경우에는 액면가의 80배가 넘는 8,000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0배가 넘는다고요? 그러면은 뭐 시중에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100원짜리 이 동전도 이 연도부터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집에 있는 것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400만 원어치를 빼돌렸다 그러면은 그 가치도 굉장히 큰 이익을 받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전들을 아마 집에서 찾고자 하신다고 한다면은 거의 찾기가 이제 불가능하실 텐데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되는 양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이게 동전이 매해 같은 양이 이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해 약 2억 개 정도가 생산이 됐다가 2018년부터는 3천만 개로 급감했습니다. 약 15% 수준으로 이제 뚝 떨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희소한 데다가 아직 유통도 안 됐습니다. 이게 동전이 먼저 제조된 순으로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 2017년 것도 아직 안 풀린 상태여서 그 적게 생산된 2018, 19년도 거는 거의 이제 나오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귀하다는 동전이 한국은행에는 어쨌든 뭐 수십만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이게 이렇게 많은 동전을 한꺼번에 아까 2,400만 원어치 액면가로 반출을 하려고 했으면 사람들 눈에 안 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죠? 이게 도둑들이 훔치듯이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순서만 바꿔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반출한 겁니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먼저 화폐 수집가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량으로 이제 동전 교환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은행 금고에 그렇게 많은 양의 동전은 없기 때문에요. 이때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동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중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그 계좌에서 금액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이제 그만큼의 동전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제 시중은행으로 가고 그 동전이 마지막으로 이 화폐 수집가에게 가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미리 화폐 수집가가 미리 공모했었던 그 한국은행 직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래 규정대로라면은 그 선입 선출이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동전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규정을 어기고 18년도와 19년도에 제조된 그 동전이 먼저 나가게 된 것이죠. 사실 은행이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장부상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400만 원이 나가고 2,4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이제 선입선출의 그 규정을 어기면서 여기서 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직원이 이 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경찰은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제 입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400만 원어치 동전을 달라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요청을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2,400만 원어치 동전을 주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정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2,400만 원은 이 범인 일당들이 일단 돈을 주고 그 돈만큼 동전을 원래 하면은 그 앞에 이제 2016년, 17년 이런 동전을 내보내야 되는데 귀하다는 그 귀하다는 뭐 80배까지 뛴다는 2018년 동전을 반출하고 그거를 빼돌린 거군요. 어떻게 보면 2,400만 원을 내고서 거의 20억에 가까운 그런 가치를 지닌 그렇죠. 동전들을 받은 셈이죠. 근데 그렇다더라도 이게 정말 눈에 이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이게 지켜보는 눈이 많았었나 봅니다. 특히나 한국은행 직원들이라면 2018, 2019년도 동전이 적다는 걸 알았었는지 이게 선입선출 규정을 좀 어기고서 이 동전들이 먼저 나간 거에 대해서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직원들이 먼저 한국은행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내부 감사가 먼저 펼쳐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고 또 한국은행 측에 따로 문의를 해보니까 이 선입선출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씩 불시에 검사를 하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해요. 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규정대로 불시에 검사를 하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처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부상으로 보면 진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단지 그 순서만 조금씩 바꾸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선입선출도 뭐 어떻게 뭐 법으로 규정된 그런 강제성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부에 그냥 좀 선언적인 규정이다 보니까요. 이제 이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평소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2016년 동전이나 2017년 동전이나 100원짜리인 건 똑같으니까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동전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그 발행량도 갑자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2017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동전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것인데 이제 최근에 동전을 사용 안 하는 그런 사회 변화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담이긴 한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도 제가 2018년 동전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걸 시중에서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도 한국은행 쪽에 이게 얼마나 반출된지 물어봤는데 그 양이 아직 거의 없다고 해요. 사실상 뭐 수집가들 손에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은 이렇게 희박할 수도 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대전에서 한 중학생이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경찰 조사 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몇 차례 이제 살해 시도를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내 A씨와 아들이 법정을 나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무시와 폭력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B씨 유가족의 말은 달랐습니다. 고인이 가정폭력을 행한 적도 없는데 A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사실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도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숨진 B씨의 체격이 160cm에 50kg 정도로 왜소한 데다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아들의 덩치가 훨씬 컸고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엔 이들 모자가 찾아와 시부모의 재산을 손자 앞으로 증여해달라고 요청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숨진 B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다수 발견했고 이 가운데 3개는 올해 가입됐다며 보험을 노린 범행이 아닌지 유가족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사건인데요. 당초에는 이 엄마와 아들, 이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와 아들이 공모를 했고 또 가정폭력도 리포트를 보면은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먼저 아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죠.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건데 당시 법원은 이제 중학생인 소년이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뭐 도주하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증거를 이제 없앨 그런 우려도 없다고 해서 이제 그런 기각 판단을 내렸었던 건데 이제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계획 범죄라고 본 것이죠. 특히나 어머니도 같이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이번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번엔 2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저희 기사들을 관련 쭉 보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부인한테 여러 차례 보니까 이런 뭐 살해 시도도 좀 당했었고 피해를 입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맨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아버지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지난달 정도 이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살인에 대한 그런 시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눈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주사기로 눈을 찌른 경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흉이 남고 어느 정도 좀 장애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달 초에는 음식에 농약을 섞는 등 이제 몇 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살해가 됐었던 그날도요. 예. 잠들어 있던 이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먼저 주입해서 살해하려고 했었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모자가 처음에는 이제 뭐 가정 싸움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다라고 진술했지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몇 차례 살해 시도가 있었었던 철저한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이게 참 이 그 뭐 아직 이 정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혐의만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라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 엄마가 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더더구나 아들까지 끌어들여서 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혐의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눈 찔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 살았을까요? 계속 거기에. 저희 취재진도 제일 궁금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뭐 가볍게 뭐 다툰 것이 아니라 살해 시도까지 있었었는데 그 집에 왜 계속 지냈었을까 그 부분이 궁금했었었는데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밝힐 수가 있는 것도 없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왜냐면은 같이 살고 있었던 가족이 이제 범행에 가담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보려면은 이제 유가족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숨진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유가족들은 이제 이제 아내가 이제 자신의 눈을 찔러서 살해를 시도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다른 가족들에게 또 숨겼다고 해요. 오히려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조금 가려주고 두둔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어떻게든 아버지께서는 이런 범행에 대해서 이제 수습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감히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붕괴된 상황을 정말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체격이 왜소하신 분 같던데 참 너무 안타까워서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특히나 뭐 유족들이 지금 뭐 보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상속 문제라든지 몇 가지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지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